아이고, 속 시원하다. 칙칙한 헛며느리 내보내고 새 사람들이니 이제야 좀 사는 맛이 나네. 이혼 도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최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흥청망청 긁고 있는 그 블랙카드가 방금 쫓아낸 며느리의 명의라는 사실을 말이죠. 화려한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울려 퍼진 날카로운 기계음. 비. 손님, 도난 분실 카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긴 일러.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거짓된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댁의 처절한 몰락, 그 통쾌한 참교육 현장.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쾅! 무거운 정막을 깨고 이혼 신고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법원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차혜령이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를 뺀 사람처럼 시원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뒤를 따라 나온 오태성이 혜령이 사준 이탈리아 명품 수트깃을 거만하게 세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차혜령. 너 표정이 왜 그러냐? 10년 동안 모시고 산 남편이랑 헤어지려니까 이제야 실감이 좀 나. 혜령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태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성은 그런 혜령의 반응이 익숙한 듯 콧방귀를 뀌며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실컷 도도한 척 해봐라. 나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세라랑 파티한다. 우리 엄마가 너 나간 기념으로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셨거든. 넌 평생 가도 그런 사랑 못 받을 거다. 태성은 법원 정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세단으로 다가가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대기하고 있던 내연녀 진세라가 차에서 내리며 태성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도장 찍었어? 당연하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 남남이야. 우리 자기, 오래 기다렸지? 아잉, 정말 고생했어, 오빠.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치? 얼른 가자. 어머님이 호텔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셔. 세라가 태성의 볼에 입을 맞추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두 사람은 혜령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탄 고급 세단이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혜령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쇼컷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죠. 그날 저녁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S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자영 여사는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도 되는 양 온몸에 금부치를 휘감고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굵은 진주 목걸이는 지난달 혜령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건넨 것이었지만 방 여사는 뻔뻔하게도 친척들 앞에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우리 새 며느리 될 아이가 해온 예단 좀 봐요. 센스가 보통이 아니야. 전 며느리는 곰 같아서 이런 맛이 없었는데 세라는 아주 여우같이 싹싹하다니까. 친척들이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방 여사를 둘러싸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형님, 정말 복도 많으셔. 아들이 인물 훤해. 새 며느리는 임신까지 해서 들어와 거기다 집안도 빵빵하다면서요? 말도 마. 강남에 빌딩이 몇 채라더라. 우리 태성이
이제야 제 짝 만난 거지 뭐. 박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화려한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세라가 태성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과 화려한 꽃장식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게 다 태성 오빠네 재력이라는 거지. 늙은 전처가 쥐고 있던 거 이제 다 내 거야. 세라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과시하듯 쓰다듬으며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객들이 이렇게나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내 새끼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오늘은 마음껏 즐겨라. 다 너랑 우리 손주를 위한 거니까. 박 여사가 세라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태성 역시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죠. 자기야, 우리 엄마 스케일 알잖아.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만 누리게 해줄게. 오빠만 믿어. 오빠 정말 든든하다. 나 너무 행복해. 세라가 감격에 겨운 척 눈물을 글썽이자 태성은 으스대며 웨이터를 불러 제일 비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그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터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이 화려한 파티의 비용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들은 혜령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죠. 같은 시각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혜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시끌벅적함과는 대조적으로 펜트하우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파쇄기에 갈리기 직전의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태성의 사업계획서, 시댁의 생활비 지출 내역, 그리고 박 여사가 혜령의 명의로 긁어댄 카드 명세서들이었죠. 혜령은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0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 주었던 그들의 기만과 착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혜령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곧바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법무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령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접수 완료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모든 조치 지금 즉시 시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오태성 씨와 방자영 씨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법인 카드 전부 정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차량권은 어떻게 할까요? 도난 및 무단 점유로 신고하세요. 반납 요청 무시하고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 VIP 센터와 리스 회사에 연락 취하겠습니다. 10분 내로 처리될 겁니다. 혜령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이성만이 번득이고 있었죠. 그녀가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서 오후 8시 30분을 알리는 알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성이 자랑하던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호텔 연회장. 분위기가 무르익다 못해 흐트러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친척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고 태성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허세를 부리고 있었죠. 그때 연회장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정중하게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태성 고객님. 연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결제 먼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성은 친구들에게 보란 듯이 지갑을 꺼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래요, 계산합시다. 여기, 이걸로 긁어요. 태성이 지갑에서 꺼낸 것은 혜령의 명의로 된 블랙카드였습니다. 한도 없는 그 카드는 태성이 친구들 사이에서 길을 펴게 해주는 일종의 권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태성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세라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기계음이 연회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난처하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태성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지배인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실 및 도난 코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지요? 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태성은 황급히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쓰는 법인 카드였습니다. 아이씨, 혜령이 이 여자가. 그럼 이걸로 해요. 이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말기는 야속한 경고음만 토해냈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태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춤을 추던 박 여사도 멈칫하며 다가왔습니다. 태성아, 왜 그러니?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엄마. 카드가 자꾸 안 긁힌다잖아. 엄마 카드 좀 줘봐요.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건넸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배인의 눈빛이 의심으로 차갑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세라야, 너 혹시 카드 있니? 일단 내 걸로 맞고 나중에 오빠가 줄게. 태성이 다급하게 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나 지금 지갑 차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부자라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야? 돈도 없으면서 호텔 빌린 거야? 카드가 다 정지됐다는데? 부도난 거 아니야? 망신살이 뻗친 태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혜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혜령이 앙심을 품고 장난을 친 게 분명했습니다. 뚜뚜. 하지만 신호음 대신 건조한 안내 멘트만이 태성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배인이 무전기를 들고 보안 요원을 호출하는 소리가 태성의 귓가에 웅웅거리며 울렸습니다. 보안팀, 지금 크리스털 홀로 와주십시오. 무전 취식 상황 발생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태성은 그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태성의 등 뒤로 지배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무전 취식은 현행범인 거 아시죠? 그 말에 박 여사가 기겁하며 지배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경찰이라니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상하다니까요. 내 며느리가 오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하지만 지배인은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이라는 듯 차갑게 팔을 빼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하객으로 온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호텔 밥값도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자 며느리 들어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다 헛소리였어? 결국 참다 못한 태성의 작은아버지가 지갑을 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에이그, 창피해서 원. 다들 지갑 좀 엽시다. 경찰 오면 우리까지 무슨 꼴입니까? 나중에 태성이 네가 다 갚아라.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현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빳빳한 지폐가 테이블 위에 던져질 때마다 태성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아유, 서방님. 제가 내일 당장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잠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작은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친척들은 인사는커녕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 남겨진 것은 먹다 남은 음식들과 처량한 신세가 된 3사람뿐이었죠. 세라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태성을 쏘아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내 친구들도 다 봤잖아.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태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도 미치겠으니까 조용히 좀 해. 혜령이 이 여자가 작정하고 엿먹인 거라고. 일단 집에 가서 따져야겠어. 3사람은 도망치듯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태성은 발레 파킹 데스크에 차키를 내밀며 애써 폼을 잡으려 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주차 요원이 태성의 고급 세단을 로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태성은 서둘러 차에 타려고 리모컨 키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딸깍 딸깍.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이드 미러조차 펴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이래? 배터리가 나갔나? 태성이 차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당황해할 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로비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태성 씨 되십니까? 태성은 경찰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경찰관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문이 안 열리네요. 보험사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도난 및 횡령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도난이라뇨? 이거 제 차예요. 제가 리스에서 타고 다니는. 경찰관이 태성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스 명의자가 차혜령 씨로 되어 있네요. 명의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죠? 지금 즉시 차량 압류하겠습니다. 태성이 펄쩍 뛰며 항변했지만 경찰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무슨 도난이야. 여보세요. 이거 나. 박 여사가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결국 태성의 차는 견인차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구경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세라는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찍지 마요. 찍지 말라고요. 차도 잃고 자존심도 잃은 3사람은 결국 냄새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 여사는 해령을 씹어대느라 거품을 물었습니다. 독한 년, 아주 독한 년이야. 어떻게 시어미랑 남편을 이렇게 길바닥에 내몰아? 내가 집에 들어가면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거야. 태성은 창밖만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집에 가면 가만 안 둬. 법적으로 부부인데 지가 어쩔 거야?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익숙하게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펜트하우스 층인 45층 버튼을 누르는 태성의 손가락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현관문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태성은 도어록 덮개를 올리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경쾌한 열림음 대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왜 이러지? 태성은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번호를 바꿨나 보네. 문 열어. 차혜령, 문 열어. 태성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도 합세하여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얘가 어디라고 문을 걸어 잠가. 시어미가 왔는데 문 안 열어. 그때 인터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태성이 인터폰 화면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이 집 주인이다. 안에 혜령이 있지? 당장 나오라고 해. 하지만 스피커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차혜령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현재 이 집은 차혜령 씨의 단독 명의 자산이며 오태성 씨와 방자영 씨의 거주 권한은 이혼 접수와 동시에 소멸했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지 않으시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태성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주거침입? 웃기고 있네. 내 짐이 다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 문 열어.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귀아들의 짐은 30분 전 포장 이사를 통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물류보관 창고로 이송되었습니다. 보관료는 선불이니 입금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창고 주소는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인터폰은 뚝 끊겼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내 밍크 코트? 내 보석함? 그걸 다 창고에 처박았다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박 여사가 복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주민이 얼굴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경비실이죠? 여기 4501호 앞인데요. 잡상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네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차고 올라왔습니다. 입주민 아니시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태성은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나 여기 살던 사람이야. 알잖아, 김씨. 나 매일 봤잖아. 하지만 경비원은 태성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외부인 퇴거 조치합니다. 지원 바람. 결국 세 사람은 질질 끌려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드레스 차림의 세라를 덮쳤습니다. 세라는 추위에 떨며 태성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 오태성? 이게 다 뭐야? 강남 빌딩 주인이라며. 펜트하우스도 4명이라며. 나 임신한 몸이야.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야? 세라의 악에 바친 비명에 태성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좀. 나도 몰랐다고. 일단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할 거 아니야.
태성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은커녕 모텔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울먹였습니다. 태성아, 엄마 추워. 어디라도 좀 들어가자. 세 사람은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다 간판불이 반쯤 꺼진 허름한 여인숙을 발견했습니다. 달방 있음이라고 적힌 낡은 종이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일단 저기라도 가자. 태성이 앞장서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 할머니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꼬질꼬질한 몰골을 번갈아 보더니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선불이여. 물은 셀프고. 좁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장판 틈으로 후다닥 숨어버렸습니다. 새라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도 없는 바닥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나 여기서 못 자. 절대 못 자. 오빠가 해결해. 당장 호텔 잡아오라고. 박 여사도 좁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고생을 하니. 그때였습니다. 태성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징징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징? 태성은 혜령이 마음을 돌려 전화한 것이길 바라며 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액정에 뜬 것은 카드사의 독촉 문자였습니다. 국민카드 오태성님, 금일 결제 대금 1,5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즉시 납부 바랍니다. 징? 신한카드 리볼빙 잔액 및 연체 이자 포함 800만 원. 징? 현대캐피탈 차량 리스료 미납 및 위약금 청구서. 문자는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분 간격으로 울리는 진동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태성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태성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여인숙방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는 태성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야. 그제야 태성은 자신이 발 디디고 서 있던 땅이 사실은 혜령이 만들어준 얇은 얼음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였죠. 다음 날 아침 8시 여인숙의 얇은 합판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는 소리에 쪽잠을 자던 세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누구세요? 태성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고리가 뜯겨나갈 듯 돌아가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좁은 방 입구에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 셋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방자영 씨 계시죠? 문 두드릴 때 빨리빨리 좀 나옵시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사색이 되어 이불을 끌어올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누구긴요? 돈 받으러 왔지. 아줌마 지난달에 우리 사무실에서 3억 당겼었잖아요. 며느리 사업 자금 급하다고 다음 달에 갚는다고 각서 쓰고. 남자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을 꺼내 박 여사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태성은 눈을 비비며 그 종이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머니 박 여사의 필체였고 보증인 란에는 차혜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도장은 막도장이었죠. 엄마, 이게 뭐야? 3억? 혜령이 몰래 이런 돈을 썼어? 태성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태성의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혜령이가 부자니까 금방 갚아줄 줄 알았지. 내가 쓴 돈은 얼마 안 돼. 다 너희들 품위 유지시켜주느라.
아줌마, 핑계는 나중에 대시고 오늘이 상환일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3억 5천. 당장 내놓으쇼. 사채업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태성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빈털터리인 거 안 보입니까? 며칠만 시간 주면 어떻게든. 시간? 우리한테 시간은 곧 돈이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아줌마, 따라와요.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어쩌겠어? 남자가 박 여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 여사가 사람 살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세라의 핸드백 안에서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세라는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전화를 받을 생각도 못하고 가방을 움켜쥐고만 있었죠. 사채업자 중 뒤편에 서 있던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가 세라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남자가 세라 앞으로 다가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세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세라 아니야? 꽃뱀 진세라. 세라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태성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채업자와 세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꽃뱀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자는 모 기업 회장님 딸인데요. 사채업자들은 태성의 말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딸? 푸아하. 형씨, 사람 볼 줄 진짜 모르네. 얘 전주 마담 딸이야. 내가 2년 전에 얘 뒤처리해 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진세라. 여기서 또 뵙네? 이번엔 누굴 공사 친 거야?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라야. 아니지.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지. 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떨고 있던 어깨를 펴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순진해 보이던 눈망울은 온데간데없고 도끼 어린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나 정가 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니들 돈 보고 접근한 건데 돈도 없는 거지들이 무슨 말이 많아? 세라가 태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야, 오태성, 네가 뭐라 그랬어? 강남 빌딩이 4명이라며. 네가 알부자라며. 다 마누라 돈이었어? 나도 너한테 속았어. 이 사기꾼 새끼야. 태성은 멍하니 세라의 손에 흔들리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세라를 밀쳐냈습니다. 뭐? 사기꾼? 너 임신했다는 건 우리 복덩이는 어쩔 건데. 세라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임신? 웃기고 있네. 배에 솜 넣은 거야. 너 같은 놈 애를 내가 왜 가져? 돈 냄새 맡고 온 건데 똥 냄새만 진동을 하네. 세라가 윗옷을 걷어 올리자 불룩했던 배가 쑥 들어가고 뱃속에서 두툼한 손뭉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태성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다 망했네. 며느리 쫓아내고 들인 게 꽃뱀이라니. 사채업자 팀장이 혀를 차며 지저분한 싸움을 중재했습니다. 자자, 부부 싸움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진세라, 너도 우리한테 빚 있는 거 알지? 너 여기서 도망 못 간다. 셋 다 돈 토해낼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사채업자들이 방문을 가로막고 팔짱을 꼈습니다. 박 여사가 사색이 되어 태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태성아, 어떡하냐? 혜령이한테 가보자.
걔가 그래도 10년 정이 있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잡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겠니? 가서 빌면 돈 줄 거야. 태성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뜯어먹히느니 혜령에게 무릎을 꿇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태성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돈 줄 사람한테 갑시다. 우리 전처 차혜령 회사로 가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사채업자 팀장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호, 그 식품회사 사장님? 그래, 부자 며느리 뒀다니 믿어보지. 앞장서. 한편 그 시각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15층. 혜령은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에서 로펌 변호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냉철한 표정을 비쳤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방자영 씨의 사문서 위조건과 오태성 씨의 명예훼손건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 마쳤습니다. 혜령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그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돈이 급해서 눈이 뒤집혔겠죠. 보안팀의 인원을 2배로 늘리라고 지시해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부터 차단될 겁니다. 네.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못하게 하세요. 회사 직원들이 동요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혜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태성과 시댁 식구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동정심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난동을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가고 혼자 남은 회의실 혜령은 쓰고 있던 만년필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뼈저리게 느껴봐. 당신들이 무시했던 내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1시간 뒤 혜령의 회사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며 기이한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해 꾀죄죄한 태성과 박 여사, 화장이 번진 채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세라,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듯 둘러싼 덩치 큰 사채업자들까지.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태성은 직원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안내 데스크로 직진했습니다. 차혜령 대표 나오라 그래. 나 오태성이야. 남편이 왔는데 어디 숨어 있어. 태성이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깜짝 놀라 일어섰지만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보안 팀장이 건장한 체격으로 태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성은 보안 팀장의 가슴팍을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업무 방해? 나 여기 사장 남편이야. 비켜. 혜령이 만나야 돼. 박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시어미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문전박대해? 혜령아, 나와봐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세라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지켜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빠, 그만 좀 해. 쪽팔리게 진짜. 혜령인지 뭔지 내려오지도 않잖아. 사채업자들은 로비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집안꼴 잘 돌아간다. 빨리빨리 좀 해결합시다. 태성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령아, 나 알잖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줘. 제발. 태성은 혜령이 자신을 아직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니 사랑해야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이면 혜령이 마음 약해져서 내려올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경찰 불렀어? 사채업자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안팀장이 태성 일행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으로 신고합니다. 경찰관들이 태성과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성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나 내 마누라 만나러 온 거야. 부부 싸움 좀 한 건데 왜 경찰이 끼어들어? 선생님, 이미 이혼 접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시고 지금은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경고에 태성은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우린 아직 안 끝났어. 혜령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다 오해라고. 태성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혜령의 사무실이 있는 위층을 향해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했고 세라는 경찰이 다가오자 전 그냥 따라온 거예요. 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로비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15층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혜령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개미떼의 발악을 지켜보는 거인처럼 혜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처절한 외침은 두꺼운 유리벽에 막혀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철저하게 짓밟힌 채 회사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로비에서의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혜령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곧장 투자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아이템은 프리미엄 밀키트 사업이었습니다. 혜령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며 틈틈이 연구하고 개발해온 레시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혜령의 사업 계획서보다 그녀의 최근 이혼 뉴스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의 남성 심사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차혜령 대표님, 아이템은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죠? 경영권 리스크가 꽤 커 보이는데 투자했다가 남편분이 재산 분할이다 뭐다 해서 회사 자금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혜령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는 제 개인 자산이 아닌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고 전 남편과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섞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방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너의 사생활 문제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거든요. 이혼녀 CEO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좀 그렇지 않나? 심사위원들의 노골적인 비아냥에 혜령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10년의 경력 단절, 그리고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이렇게 무거운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혜령은 준비한 발표를 마쳤지만 박수 소리는 듬성듬성했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혜령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결국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혜령이 씁쓸한 표정으로 행사장 출구를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차혜령 대표님.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령이 고개를 돌리자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투자사 KW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혜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KW 인베스트먼트의 강우진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혜령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발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리스크만 보느라 진짜를 놓쳤더군요. 저는 대표님이 제시한 시장 분석 데이터와 수익 모델 구조를 봤습니다. 특히 1인 가구 타겟팅 전략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더군요. 그건 책상 물림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았던 그녀의 노력을 이 낯선 남자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레시피라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우진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혜령은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요. 감사는 계약서 쓰고 하시죠. 다음 주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우진은 짧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멋지게 걸어나갔습니다. 혜령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동아줄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KW 인베스트먼트 대회의 실, 혜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두툼한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진은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차 대표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 대표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우진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법무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 전 남편분 문제로 시끄러우신 것 같던데 사업에 집중하시려면 주변 정리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요. 혜령은 깜짝 놀라 우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개인사까지 신경 써주시는 건가요? 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가 억울한 일 당하는 꼴은 못 보는 성격이라서요. 우진의 담백하면서도 배려 섞인 말에 혜령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태성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혜령과 우진은 밤낮 없이 붙어 다녔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공장을 답사하고 마케팅 회의를 하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혜령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진은 혜령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혜령이 놓치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야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진이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혜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시죠. 눈밑이 퀭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메뉴가 너무 중요해서요. 신경 쓸 게 많네요. 혜령이 기지개를 켜며 웃자 우진이 책상 한쪽에 놓인 혜령의 낡은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대표님 팬이었습니다. 네, 팬이라니요? 1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쓰신 논문 현대인 식생활 변화와 HMR 시장의 미래. 그거 읽고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은 꼭 만나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혜령은 멍하니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논문은
결혼과 동시에 시댁 뒷바라지에 치여 잊고 살았던 그녀의 꿈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읽는 논문이었는데 저한테는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차혜령 씨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차혜령 자체로요.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간 시댁에서 너 같은 게 뭘 아냐며 무시당했던 상처가 우진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령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우진은 대답 대신 혜령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혜령의 회사 건물 밖. 어둠이 짙게 깔린 화단 뒤편에 웅크리고 앉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된 후 갈 곳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던 태성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명품 수트는 때가 타서 꼬질꼬질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노숙자와 다름없었죠. 그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혜령의 회사 입구만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년. 지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호의호식하고 나는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태성은 혜령이 내려와서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줘라고 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모든 원인을 혜령 탓으로 돌리는 못난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로비에 불이 꺼지고 회전문이 돌아가며 두 남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혜령과 우진이었습니다. 태성은 소주병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몸을 숨겼습니다. 혜령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성과 살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옆에 선 우진은 혜령의 가방을 들어주며 다정하게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우진의 고급 세단은 태성이 타던 것보다 훨씬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뭐야? 저 자식은? 나 내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을 만나?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모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에 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화면 속 혜령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이 태성의 뒤틀린 열등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차혜령, 너 바람났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친 거였어? 저 돈 많은 놈한테 갈아타려고? 태성은 혼자만의 망상 소설을 써내려가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증거라고. 네가 불륜 저질러서 가정이 파탄 난 거라고 뒤집어 씌우면 위자료는커녕 내 재산 내가 다 뺏어올 수 있어. 태성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와 세라가 있는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아까와는 다르게 가벼워졌습니다. 또다시 비열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우진의 차 안. 혜령은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서울의 밤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대표님, 내일 브랜드 런칭쇼 준비는 다 되셨죠? 운전대를 잡은 우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잘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우진이 혜령을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혜령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코너를 돌아 한강변 도로를 달렸습니다. 혜령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리고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태성의 비열한 카메라 렌즈가 곧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폭풍 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찬란한 비상과 어둠 속의 시선. 드디어 해령의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 더 테이블의 런칭 쇼케이스 날이 밝았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방송사 카메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입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낸 축하 화환이 줄을 지어 서 있었죠. 무대 뒤 대기실 해령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서는 세상 앞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만 보며 낡은 티셔츠를 입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화이트 수트를 입고 당당한 눈빛을 한 CEO 차혜령이 서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우진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밖에 열기가 대단합니다. 다들 차혜령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 대표님, 저 잘할 수 있겠죠? 갑자기 다리가 떨리네요. 혜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자 우진이 다가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난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밤새워 준비한 열정을 믿으세요. 그냥 무대를 즐기시면 됩니다. 우진의 든든한 응원에 혜령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혜령은 우진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는 씩씩한 발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혜령이 무대 중앙에 등장하자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테이블의 대표 차혜령입니다. 혜령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메뉴에 담긴 철학과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주는 행복에 대해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요리는 위로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위로를 여러분의 식탁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혜령의 진심 어린 스피치에 객석 곳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혜령은 그 빛 속에서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쇼케이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준비된 시식 코너의 음식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현장에서 체결된 선주문 계약만 해도 목표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기자 회견장.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이혼의 아픔을 딛고 성공하셨는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혜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거의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제 가능성을 믿고 손잡아준 파트너에게 감사합니다. 혜령의 시선이 회견장 뒤편에 서 있는 우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우진도 혜령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신뢰와 애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 일가가 묵고 있는 여인숙. 곰팡이가 핀 좁은 방 한 구석에 낡은 브라운관 TV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아휴, 볼 것도 없네. 뉴스나 볼까? 화면이 바뀌고
연예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화려하게 비상한 CEO, 차혜령 대표의 브랜드 런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터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혜령의 환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리던 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야? 저거 혜령이 아니니? 방구석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던 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령이가 왜 TV에 나와? 태성과 세라도 TV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화면 속 혜령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 제품 완판, 주가 상한가 기록이라는 자막이 화려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 옷, 저 귀걸이, 저거 다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전현이 이혼하더니 팔자를 고쳤나? 박 여사가 라면 그릇을 엎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세라는 화면 속 혜령이 입은 옷 브랜드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수트, 시사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오빠, 쟤 원래 저렇게 능력 있었어? 태성은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혜령은 늘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고 당당한 여자가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내조 덕분에 성공한 거면서 지 혼자 다 해먹겠다고? 태성의 눈에 질투와 욕망이 이글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혜령이 우진과 악수를 하며 웃는 장면이 나오자 태성은 참지 못하고 리모컨을 TV에 던져버렸습니다. 팍! 브라운관 유리에 금이 가며 화면이 지직거렸습니다. 저거 다 내 거야. 내 돈으로 만든 회사라고. 저놈이랑 짝짝꿍해서 내 재산 빼돌린 거야. 태성은 씩씩거리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배신감과 열등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엄마, 세라야. 잘 봐. 내가 저거 다시 다 찾아올 거야. 혜령이 전현 내가 가만 안 둬. 런칭 파티가 끝난 후 혜령의 회사 옥상 정원.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곳에서 혜령과 우진 그리고 직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 모두 잔 드세요. 더 테이블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하여. 경쾌한 짠소리와 함께 축배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혜령은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우진이 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쐴까요? 두 사람은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거웠던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대표님.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최고였어요.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혜령이 수줍게 웃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혜령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런칭 선물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열어보세요. 혜령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결제할 일 많으실 텐데 좋은 계약만 하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 담았습니다. 우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혜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만년필을 어루만지며 우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대표님, 우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사석에서는. 저 혜령 씨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남고 싶지 않습니다. 혜령 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우진의 직진 고백에 혜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10년 사랑이라는 이름에 속아 상처받았던 마음이 우진의 진심 앞에서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직은 좀 두려워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기다리겠습니다. 혜령 씨가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와요. 우진이 혜령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혜령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였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옥상을 가득 채우고 혜령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건너편 건물 옥상.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혜령과 우진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태성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악마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웃어?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니까. 태성은 혜령과 우진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네, 접니다. 아주 확실한 거 건졌습니다. 네, 불륜 증거요. 제목은 자극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어떻습니까? 태성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혜령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6늪에서 뻗어온 손. 폭풍은 가장 고요한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성공적인 런칭 파티를 마치고 기분 좋게 잠들었던 혜령은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하려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정 알림이나 업무 메일이 와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화면이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백 통, 그리고 읽지 않은 메시지 수천 개. 혜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억누르며 가장 위에 떠 있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유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 저격왕의 채널이었습니다. 단독 입수, 성공한 여성 CEO 차혜령, 시댁 쫓아내고 불륜, 충격 실체. 자극적인 썸네일에는 혜령의 얼굴에 붉은색 X 표시가 그어져 있었고 옆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태성과 혜령이 어젯밤 우진과 함께 있는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혜령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변조된 음성의 유튜버가 앙칼진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난리 났던 더 테이블 차혜령 대표 아시죠?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당당한 커리어 우먼? 웃기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가면을 싹 다 벗겨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병원복을 입은 세라가 링거를 꽂은 채 가련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죠. 흑흑. 저는 그냥 그 집 가정부로 들어갔다가 아드님이랑 눈이 맞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 임신한 거 알고 바르로 배를 차서 우리 아기가. 세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자 자막에는 충격 증언 본처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혔습니다. 혜령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어지는 화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낡은 여인 숙방을 배경으로 태성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한테 얹혀 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제 어머니한테 밥상 한 번 안 차려드리고 결국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저를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저 10년 동안 진짜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태성은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더듬거리면서도 눈물 연기까지 곁들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어젯밤 혜령이 우진의 차에 타는 장면, 옥상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파파라치 컷처럼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자마자 환승? 아니죠. 이건 100% 불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여자가 만든 음식 믿고 드실 수 있습니까?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혜령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이자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아래 달린 수만 개의 댓글은 이미 혜령을 마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와, 이미지 세탁 소름 돋네. 임신부 배를 찼다고? 저게 사람이냐? 불륜녀가 만든 밀키트 안 먹습니다. 불매 운동 가자. 혜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당장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령을 발견한 비서실장이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전화랑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항해 전화 때문에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해요. 다들 동요하지 말고. 그때 회사 정문 밖에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조강지쳐버리고 시어머니 내쫓은 폐륜 며느리 차혜령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혜령이 창백한 얼굴로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동원한 노인정 할머니들과 일당을 받고 온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혜령의 사진이 붉은 페인트로 범벅이 된 채 악력, 가정 파괴범 같은 끔찍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맨 앞에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었죠. 아이고, 내 아들 신세야. 며느리 잘 만나 호강시켜준다더니 알거지로 만들어 내쫓네. 천벌을 받을련. 기자들은 그 모습을 찍어 나르기에 바빴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혀를 차며 혜령의 회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비난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혜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태성이었습니다. 혜령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태성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어제 보니까 아주 행복해 죽더만. 지옥 맛 좀 보니까 정신이 드냐? 오태성, 너 미쳤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야. 허위? 증거 있어? 사람들은 네가 불륜녀라는 거에 더 관심 많아.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소장 보냈다. 재산분할 청구랑 위자료 소송. 네가 번 돈 절반은 내 몫이야. 내가 내조했잖아. 태성의 뻔뻔함에 혜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심플해. 합의금 50억. 그리고 내 빌딩, 아니 내 명의로 된 강남 빌딩 내놔. 그럼 영상 내리고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아니면 뭐 평생 불륜녀 딱지 달고 살든가. 아, 그 투자자 놈도 같이 매장당하겠네. 너 정말 바닥이구나. 바닥은 네가 기고 있는 거고. 생각 잘해라.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령은 분노와 억울함에 치가 떨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마케팅 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유통이랑 H마트에서 연락 왔는데요. 당장 제품 철수하겠답니다. 불매 운동 여파가 너무 커서 이미지 타격 입는다고 위약금 청구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투자자들도 난리 났습니다. 주가가 아침부터 하한가 쳤어요. 강우진 대표님 쪽 투자사에서도 해명 요구하고 있고요. 사방이 막힌 벽 같았습니다. 혜령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 소리가 들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진 씨까지 피해를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누군가 혜령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죠. 강 대표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혜령이 울먹이며 말하자 우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대표님이 무너지고 울고불고 매달리길 바라는 겁니다. 그 장단에 춤춰주실 겁니까? 우진의 차가운 일갈에 혜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은 버리세요. 이건 진실 게임이 아니라 여론전이고 법적인 싸움입니다. 울 시간이 있으면 증거를 찾아야죠.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조작해놨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할 뿐이지 바보는 아닙니다. 팩트로 뒤집으면 그 분노는 배가 되어서 저들에게 돌아갑니다. 우진은 혜령을 일으켜 세우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 분석해봤습니다. 태성 씨가 여인숙에 있다고 했죠? 근데 영상 배경에 찍힌 달력, 작년 겁니다. 미리 찍어둔 영상이거나 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라 씨 진단서 확대해보면 병원 로고가 흐릿합니다. 위조 가능성 큽니다. 혜령은 우진이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황해서 보이지 않았던 허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급하게 공격하느라 실수를 남겼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태성 씨, 도박비 때문에 사채 쓴 정황 포착했습니다. 저한테 정보원이 좀 있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했더니 똥줄이 탔던 겁니다. 우진의 설명에 혜령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이성이 차올랐습니다. 도박이었군요. 그래서 50억을 요구한 거고. 네. 그 협박 전화 녹음하셨습니까? 네. 자동 녹음됐어요. 좋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자영 씨가 시위대 동원한 거, 돈 주고 고용한 증거도 찾아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진은 혜령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혜령 씨, 혼자 싸우게 안 둡니다. 제가 최고의 로펌 팀이랑 포렌식 전문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세라 씨 뒤를 캐보면 더 더러운 게 나올 겁니다. 혜령은 우진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덕분에 정신이 드네요. 저 절대 안 져요. 제 인생, 그리고 우리 회사, 저 따위 쓰레기들한테 안 뺏길 거예요. 그 눈빛입니다. 제가 반했던 차혜령 대표님 모습이
우진이 빙긋 웃어 보이자 혜령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박 여사의 악다구니와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법무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홍보팀에는 반박 기사 준비하라고 하시고요. 공식 입장 발표할 겁니다. 전투 준비는 끝났습니다. 혜령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떼처럼 보이는 시위대와 그 뒤에 숨어있을 태성을 향해 그녀는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죽나?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 근처 카페에 숨어있던 태성은 휴대폰으로 시위 현장을 지켜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령이 쫄았나 보네.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야, 김 변호사. 소장 접수됐지? 이제 슬슬 합의하자고 연락 올 때 됐는데. 옆에 앉은 야비한 인상의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론이 이 정도면 못 버팁니다. 광고 위약금에 뭐해. 50억이 싸게 먹히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오 사장님. 곧 돈방석 앉으시겠네. 그래야지. 내가 그동안 맘고생한 게 얼만데. 태성은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겁먹은 토끼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사자였다는 사실을요. 혜령과 우진의 반격은 태성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주 치밀하고 잔혹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완벽한 반격. 폭풍우가 몰아치던 3일이 지났습니다. 혜령의 회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숨고르기였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메모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포렌식 결과 오태성 씨가 조작한 영상의 원본 로그 기록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가 될 겁니다. 우진이 서류 한 장을 혜령 앞으로 밀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오태성 씨, 지난 1년 동안 필리핀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에서 20억을 날렸더군요. 최근 사채업자들에게 쫓긴 이유도 혜령 씨에게 50억을 요구한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혜령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도박 빚 때문에 나를 불륜녀로 몰아? 그리고 진세라 씨, 아니 본명 김미숙 씨. 과거가 화려하더군요. 사기전과 산범에 꽃뱀 공갈 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 인터뷰까지 땄습니다. 박 여사님이 위조한 차용증 원본도 확보했고요. 물론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도 남습니다. 혜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가시죠. 제 인생을 되찾으러. 우진이 혜령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 혜령의 회사 1층 로비에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은 혜령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거나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분위기는 흡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죠. 그 시각 회견장 구석 기둥 뒤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태성이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껌을 씹으며 서 있었고요. 변호사님, 분위기 좋죠? 저 계집애 오늘 아주 작살이 날 겁니다. 50억 입금되면 바로 수수료 싸드릴게. 흐흐, 오 사장님 덕분에 저도 한몫 챙기네요. 사과문 낭독하고 나면 바로 합의서 들이밀 겁니다. 태성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회견장 단상을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혜령이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티끌 하나 없는 흰색 수트를 입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령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혜령입니다. 오늘 저는 사과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저를 음해한 범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뭐야? 하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둥 뒤에 있던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범죄자라니? 적에 돌았나? 혜령은 당황하지 않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제 전 남편 오태성 씨가 유포한 불륜 증거 영상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영상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태성이 여인숙이라고 주장했던 장소의 달력 날짜, 그리고 혜령과 우진의 사진이 찍힌 시간대의 알리바이 증거들이 팩트체크 형식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조작되었으며 오태성 씨는 악의적인 편집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들려드리죠. 혜령이 신호를 보내자 회견장 스피커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합의금 50억 내놔. 내 빌딩도 내놓고 그럼 영상 내리고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너 평생 불륜녀 딱지 달고 사는 거야. 적나라한 협박 내용에 기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태성은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었습니다. 저거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다고. 녹음? 혜령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태성 씨는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20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처인 저를 협박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태성의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과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시어머니였던 방자영 씨입니다. 며느리인 제 인감을 위조하여 수억 원의 사채를 썼고 돈을 받고 시위대를 고용하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방 여사가 시위대 팀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재생되자 기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진세라 씨, 본명 김미숙, 전과 3범의 상습 사기꾼입니다. 임신 진단서 역시 위조된 가짜입니다. 세라의 머그샷 범죄자, 식별용 사진과 과거 판결문이 대문짝만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은 태성 일가를 욕하는 글로 도배가 되다 못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와, 미쳤다. 완전 쓰레기 집안이었네. 도박 빚 때문에 마누라를 담가. 사람이냐? 사이다. 혜령 언니 힘내세요.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태성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태성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자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오태성 씨 있다. 오태성 씨, 해명해 주십시오. 도박 빚 사실입니까?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태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태성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어떻게 좀 해봐. 태성이 다급하게 옆을 돌아봤지만 변호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혼자 도망친 것이었죠. 이 배신자 새끼가. 그때 회견장 입구에서 길 비키세요 하는 고함과 함께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태성 씨, 당신을 공갈 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습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태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태성의 발악을 잠재웠습니다. 이거 난 억울해.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 혜령아, 차혜령,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태성은 끌려나가면서도 단상 위에 있는 혜령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혜령은 그런 태성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한편 회사 밖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박 여사에게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방자영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나 노인네야.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소하는 법이 어디 있어. 박 여사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지만 여경 2명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악덕 며느리 피켓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로비 밖 화단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세라는 태성과 박 여사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몸을 돌렸습니다. 망했다. 튀어야 돼. 세라가 하이힐을 벗어들고 맨발로 도망치려던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전 여인숙에 찾아왔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어이, 김미숙이. 어딜 가시나? 우리 돈 갚고 가야지. 아, 오빠들. 그게 아니라. 세라가 뒷걸음질 치자 뒤에서는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진세라 씨 맞으시죠?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앞에는 빚쟁이, 뒤에는 경찰. 도간에 든 쥐가 된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다 태성 오빠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거짓 눈물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기자회견장은 텅 비었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 혜령과 우진만이 남았습니다. 혜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네요. 정말로. 우진이 다가와 혜령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우진 씨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잡혀가는 걸 보는데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네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10년을 바쳤다는 게. 혜령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우진이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혜령 씨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다 청산했습니다. 찌꺼기 하나 남지 않게요. 네, 맞아요.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혜령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 일가가 타고 있는 그 차는 혜령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혜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지우통이랑 H마트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계약 연장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주문량이 폭주해서 서버 증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령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진 씨, 우리 할 일이 많겠는데요? 서버가 터질 것 같다네요. 우진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같이 가시죠, 파트너. 우진이 내민 손을 혜령이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이제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맑게 갠 하늘이 보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봄.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봄 기운이 묻어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갇힌 태성은 헬쑥해진 얼굴로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당 연필과 꼬깃꼬깃해진 편지지가 들려 있었죠. 혜령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라.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태성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비굴한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철컥. 철창문이 열리며 교도관이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1054번, 밥 먹어. 그리고 그 편지 좀 그만 써라. 수치인 불명으로 다 반송되어 오잖아.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데 왜 자꾸 난리야? 태성은 식판을 밀쳐내고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교도관님, 제발이요. 제 아내가, 아니 전처가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래요. 이 편지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나가면 살해할게요. 저 강남에 빌딩도 있는 사람이에요. 교도관은 혀를 차며 태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도박빚 때문에 빈털털이 된 거 전 국민이 다 알아. 빌딩은 무슨, 얌전히 콩밥이나 먹고 징역 살 준비나 해. 교도관이 매정하게 돌아서자 태성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 혜령아, 나 좀 꺼내줘. 옆방 수감자가 벽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조용히 좀 합시다. 재벌가 사위였다면서 왜 이렇게 찌질해? 시끄러워서 낮잠을 못 자겠네. 태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흐느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비참한 후회뿐이었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의 작업장. 죄수복을 입은 세라는 멍한 눈으로 종이 상자를 접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의 푸석한 머리카락, 생기를 잃은 피부는 과거에 화려했던 꽃뱀 진세라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야, 302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너 때문에 우리 조할당량 못 채우잖아. 함께 일하던 여수감자가 세라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세라는 억울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아, 진짜 왜 때려요? 저 임산부였던 거 몰라요? 몸조리도 못했는데. 임산부? 배에 손 뭉치 넣고 다닌 게 임신이냐?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약을 팔아? 너 밖에서 남자들 등쳐먹던 버릇 못 고쳤지? 주변 수감자들이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세라의 화려한 전적은 이미 교도소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가련한 연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번에 여죄 더 드러났다며? 형량 2년 늘었다던데? 축하한다. 아주 여기서 청춘 다 바치게 생겼네.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령의 회사 앞에서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온 탓이었습니다. 세라는 접다 만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아, 짜증나. 이게 다 오태성 그 멍청한 놈 때문이야.
돈 많은 줄 알고 붙었더니 완전 꽝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고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고립된 채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교도소 밖의 세상도 그들에게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한 낡은 주택가 골목.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한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렸던 방 여사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산더미 같은 빚독 촉장이었습니다. 해령의 카드로 샀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빚쟁이들에게 뺏기거나 헐값에 팔려나갔고 남은 건 몸뚱어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라면 박스를 주부려던 박 여사는 먼저 박스를 잡은 다른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봤어. 저리 비켜.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찜했구만. 텃세 부리지 말고 저쪽 가서 주워. 이 할망구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 여사야. 강남 아파트 살던 사람이라고. 강남은 무슨 폐지 줍는 주제에 유세는. 비키라니까. 할머니에게 밀려 엉덩방아를 찧은 박 여사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근처 전파상 유리창 너머로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의 기업인 상, 더 테이블 차혜령 대표 수상, 해외 진출 쾌거. 화면 속 혜령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모습. 그 옆에는 훤칠한 우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더듬었습니다. 혜령아, 내 며느리. 저게 다 내 복이었는데 내가 내 발로 복을 찾구나. 박 여사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어머니 식사하세요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혜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조명 아래 혜령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혁신 기업인 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저를 믿고 함께해준 직원들, 그리고 제 가능성을 알아봐준 파트너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혜령의 시선이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우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우진은 누구보다 벅찬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차 대표님, 강우진 대표님과 열애설이 파다한데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혜령은 잠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진이 당당하게 대답하자 기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혜령은 수줍게 웃으며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당당한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령은 법무사를 대동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태성과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던 그 아파트를 매각하는 날이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서류에 도장을 찍자 혜령은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혜령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수표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혜령을 쳐다보았습니다. 전액을요? 금액이 상당한데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한부모 가정자립지원재단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부자명은 익명으로 해주세요. 혜령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돈은 태성과의 10년 세월이 담긴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털어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비워냈어. 은행 문을 나서는 혜령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건물 밖에는 우진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빙긋 웃었습니다. 일 다 보셨어요? 표정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숙제 다 끝낸 기분이에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달립시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우진이 선글라스를 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창밖으로 푸른 동에 바다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오픈카의 지붕을 열었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과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령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머리카락이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우진 씨, 그거 알아요? 저 이렇게 뚜껑 열린 차 타고 바다 보는 거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진작 올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소원 들어줄게요. 우진이 혜령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혜령 씨, 지난 10년 겨울이 참 길었죠? 네. 정말 춥고 어둡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았어요. 이제 걱정 말아요. 당신 인생의 겨울은 끝났으니까. 지금 이 햇살처럼 앞으로는 계속 따뜻한 봄날일 겁니다. 혜령은 우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나를 다시 꽃 피우게 해줘서. 혜령은 활짝 웃으며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녕, 내 과거, 그리고 반가워, 내 진짜 인생. 그녀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태성의 굴레, 시댁의 억압, 세상의 편견.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린 외침이었습니다. 우진도 혜령을 따라 소리쳤습니다. 반갑다, 차혜령의 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이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두 사람이 탄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굽이친 길을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듯 그들의 앞날에도 찬란한 축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혜령 씨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날,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나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욕심과 거짓은 결국 무너지고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사실이 여러분께도 시원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혜령 씨처럼 꼭 일어서서 자신만의 찬란한 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